무더운 날씨가 누그러질 즈음 더위를 피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던 바다에 잔잔한 휴식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정녕 바다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높은 하늘과 그 하늘을 닮아 맑고 깊은 바다, 그 바다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가을이라 더 좋은 바다의 도시 포항을 찾아가 본다. 보통 포항의 맛이라면 온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과메기를 먼저 떠올린다. 물론 한겨울에 맛보는 쫀득하고 고소한 과메기의 맛도 일품. 그러나 포항이 자랑하는 진짜 맛은 따로 있다. 포항 최고의 시장으로 꼽히는 죽도시장. 바다의 도시답게 직접 잡아 만든 건어물과 동해안에서 건진 싱싱한 해산물을 찾는 사람들로 언제나 활력이 넘친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개복치라는 낯선 이름을 내건 가게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무슨 생선인지 묻는 외지인들이 너무 많아 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크게 써놓은 것이다. 그 독특한 생김새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개복치. 보고목 개복치과에 속한 거대 물고기다. 개복치를 처음 본 사람은 우선 그 크기에 압도되는데 개복치가 들어오는 시간이면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담느라 앞다퉈 사진을 찍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정도 크기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것이다. 큰 것은 무려 길이 3m 이상의 두께만 성인의 허리둘레에 이르기도 한다. 개복치는 워낙 큰 어류라 해체한 뒤 부위별로 나누어 판매한다. 부위에 따라 식감도 맛도 전혀 달라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분명하다. 이제 우리가 개복치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껍데기를 가공해갖고 삶아갖고 장례식장하고 예식장 같은 데 들어가고요. 껍데기는 삶아서 가공을 해야 되고 요 속살 부위는 횟감용이고 이제 아가미 부위 여기는 국거리용이고 버리는 거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커다랗고 낯선 이 생선도 싱싱한 것은 회로 먹는다. 하얗고 탄력 넘치는 속살. 개복치의 회 맛은 쫄깃하고 탱탱한데 비린 맛이 전혀 없고 식감도 각별해 생선회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다. 맛살? 생맛살 맛. 맛있어요, 최고예요. 담백하고 게맛살이랑 무슨 낙지랑 막 섞은 느낌? 완전 푸딩 같은 맛이 나고 정말 맛있어요. 개복치의 크기에 비해 회로 먹을 수 있는 양은 아주 적다. 껍데기와 내장도 속살과는 또 다른 맛으로 여러 요리에 이용되는데 버릴 것 없이 알뜰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인 셈이다. 개복치는 특이한 생김새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특별하다. 껍질을 벗겨 반듯하게 썬 개복치의 살은 언뜻 보면 하얀 청포묵을 연상시키는데 이 하얀 속살로 포항의 특별한 개복치 요리를 만든다. 소금을 조금 넣고 요걸 넣으면은 금방은 이렇게 하얗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하얗죠. 여기 익으면은 생개복치의 속살은 불투명한 흰색을 띠지만 열을 가해 끓이면 투명하게 변한다. 지금은요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거를 0도에서 5도씨에서 하루 24시간을 응고시켜야지만이 땡글땡글해져요. 네.
개복치를 파는 집이라면 이렇게 삶아서 얼린 개복치 묵을 항상 준비해둔다. 고기처럼 쫄깃한 개복치의 내장은 그 식감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이 잘 어울린다. 이걸 먼저 볶아가지고 여기 있는 고기 내 창자에 들었는 물기를 싹 빼고 야채 넣고 양념 넣고 두루치기 해놓으면 맛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여기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 입 크기로 썰어놓은 개복치의 내장은 먼저 익힌 다음 양념을 하는 것이 특징. 내장이 익는 동안 함께 곁들일 채소를 준비한다. 양념 넣으면 이 물에 양념이 다 식히잖아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이 물을 완전히 따르고 볶아서 수분을 충분히 뺀 개복치에 바로 칼칼한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어 양념이 잘 배도록 한 번 더 볶는다. 개복치에 양념이 잘 배면 마지막으로 채소를 넣어 남은 잔열로 숨을 죽여 완성한다. 이것이 바로 포항의 명물 개복치 볶음. 보통 생선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개성 만점 요리다. 개복치는 쫄깃한 부위도 있고 말캉한 부위도 있다. 부위에 따라 회로 먹기도 하고 볶음도 하지만 가장 부드러운 부위로는 개복치 맑은 탕을 끓인다. 물을 넉넉히 썰어 넣고 물은 적게 넣는데 탕을 끓이다 보면 무와 개복치에서 수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고기 자체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면 고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물을 많이 안 넣어도 물을 살짝만 돌려도 물이 끓으면 물이 많아요. 무와 개복치에서 나온 물이 시원한 맛을 내니 별다른 양념 없이 간장과 매운 고추만 송송 썰어 넣어도 속까지 후련해지는 탕이 완성된다. 하나의 커다란 몸집에서 나온 전혀 다른 세 가지 음식. 포항에서 만난 첫 번째 바다의 맛이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개복치 요리. 포항에서는 좋은 날 이 개복치 요리가 빠지지 않는다. 이들에게 개복치 요리는 좋은 날을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반가운 맛, 추억의 맛이다. 포항 사람들에게 고향의 맛이 있다면 바로 이 개복치 요리가 으뜸이지 않을까? 맛있잖아요. 개복치는 맛에 줄여야지. 오케이? 소고기 돼지고기 살찐다고 잘 안 먹거든. 근데 이걸 전 결혼식이나 잔치할 때나 멀리 뭐 택배도 많이 가고 전국에서 다 먹으니까 깨복치 사가 나날이 생불 날 때 이 집에서 구워나면은 사가지고 우리 아저씨 국 끓이거든. 소풀인들은 최고. 포항에서 만나는 바다의 맛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 한 식당 앞에 자리 잡은 수조. 마치 수산시장을 옮겨놓은 듯 다양한 해산물들로 가득 차 있다. 동해안의 싱싱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이다. 각종 해산물이 넘치는 포항에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밥 먹듯이 먹는 음식이 있다. 바로 물회다. 간절기 뚝 떨어진 입맛을 되돌려주는 새콤달콤한 물회. 물회는 포항과 제주 등 해안가에서 흔히 먹던 향토 음식으로 뱃사람들이 상품성 떨어지는 생선을 썰어 고추장을 푼 물에 버무려 먹은 데서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넣어 먹는 별미가 된 음식이다. 포항물에는
포항에서 이제 어부들이 먼저 먹던 음식이었고 그거를 상용화 시켜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지금같이 이제 포항이 많은 발전과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식당들을 관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위생하고 이제 음식에 대해 저염도 식단도 중요시하고 친환경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이제 보다 좀 더 맛있게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맛있고 특별한 물의 맛의 비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매실이에요. 1년 저희들 쓸 양 한 1톤 500kg. 육수의 맛을 좌우하는 매실 진액이다.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깔끔한 단맛을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재료. 직접 담근 매실 진액. 손님한테 나가기에 최적화된 육수. 그러니까 슬러시 상태도 좋아야 되고. 완전히 얼지도 물처럼 녹지도 않게 살얼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비법이다. 다시마 진액으로 이제 양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뭐 고춧가루하고 이제 과일하고 배나 이런 과일을 좀 갈아 넣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매실하고 이제 몸에 좋은 것도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비율을 잘 잡아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비율이 안 맞으면 정말 맛없어집니다. 육수가. 물회가 뭐 그리 특별한 음식일까 싶지만 이곳 포항의 물회는 품격이 다르다. 이제 해삼 좀 부들부들한 거, 부들부들하고 이제 좀 얇게 썰어야 돼요. 물에는 보시다시피 이래 통글로 쓰는 게 아니고 칼집을 반을 내서 이런 식으로. 해삼은 이렇게 좀 보들보들하게. 이제 울릉도에서 가져왔고요.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만 나는 줄 아는데 이게 울릉도에도 납니다. 동해안의 싱싱한 해산물이 노련한 요리사의 손에 빠르게 손질된다. 해산물 회는 손질 시간이 길어질수록 맛이 떨어지는 탓이다.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솔로 이래 뒤집어서 이래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어요.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두꺼운 쪽이 얇은 쪽 있죠. 얇은 쪽을 수저 뒷면을 해서 그냥 쭉 밀면 돼요. 그럼 딱 소리가 나요. 엄지손으로. 해삼과 소라에 전복까지. 이것은 그저 그런 만만한 물회가 아니다. 바다의 도시 포항의 자존심을 건 화려한 맛. 칼집을 좀 얇게 넣어요. 얇게 넣고 씁니다. 반자연산 그러죠. 이제 씨를 뿌려놓고 이제 잠수부를 시켜가지고 해녀나 잠수부가 이제 잡아서 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회에 싱싱한 생선회가 빠질 수는 없는 일. 펄떡이는 우럭도 준비한다. 이제 생사료 그러니까 생선 작은 치어들이 이제 먹이로 줘가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키운 고기 동해 물목에서 살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두껍고 그 저희들 가게에서는 이제 주 재료. 싱싱한 우럭 한 마리를 그대로 넣어 푸짐하고 풍부한 회 맛을 즐길 수 있다. 골을 넣고 얇게. 우럭이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표면이 미끈한 오징어는 선도 유지를 위해 마지막에 등장한다.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손기술이 만나니 과연 포항의 이름을 건 물회의 진수라 할 수 있겠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배를 좀 넣었습니다. 배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오일을 좀 넣고, 이제 우럭.
우럭회를 좀 얹으시고, 자, 해삼, 소라를 넣으시고, 전복을 넣고요. 참기름은 생선 위에다가. 이것이 완성된 물회. 동해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한 그릇이다. 살짝 얼린 육수를 조금만 넣고 쓱쓱 비벼 먹는 포항 물회. 물회를 먹고 난 다음 남은 육수에 소면을 말아 후루룩 들이키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다른 집 가봤는데 여기 처음 와봤는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유명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오시니까 어때요? 아, 근데 그 정도로 맛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좋죠. 손님들 맛있게 드신다 그러면 한없이 기분 좋죠. 이게 전국에서도 오시고 해외에서도 오시고, 그럼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라든가 이제 물의 맛이 조금씩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더 맛있고 더 좋게 만드는 거죠. 바다 향기 가득한 포항에서 한국의 맛이 찾은 마지막 보물은 작은 항구 옆에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고래고기. 고래고기를 파는 곳이라면 냉동 창고는 필수다. 바다에 사는 가장 큰 동물이니 업소용 냉동고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여기 지금 다 전반적으로 다 고래입니다, 고래. 여기 뭐 하얀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우네라고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있는 것도 있고, 요게 고래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거는 한 상자 한 300원, 50만 원 정도. 요건 한 200만원에서 250만 원. 요 파레트 요거 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한 5천만 원 정도. 원가, 우리가 들어놓은 원가 자체가 5천만 원. 근데 저 뒤에 보면 내장이라든지 갈비살이라든지 창자라든지 이렇게 많이 보관하는 이유가 이렇게 장사란 게 다 이렇게 좀 흐를 때, 쌀 때 많이 구매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래 자체가 포획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망 의장에 들어오는 이제 그물에 들어오는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유통증명서가 발급되는 거, 검사 직인하에 수협에서 유통을 해라고, 나라에서 유통을 해라고 유통증명서가 발급되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의장고래입니다. 이 창고에 저장된 고래고기 값만 해도 그야말로 억소리 난다고. 고래고기는 불법인 만큼 여기에 저장된 고래들은 모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물에 걸린 것들. 가끔 신문에 밍크고래가 걸렸다며 몸값이 소개되곤 하는데 그들의 종착지 중 하나가 이곳인 셈이다. 이렇게 얼린 고래고기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꺼내 쓴다. 고래고기는 40분 정도 끓여서 사용하는데 너무 오래 삶으면 육즙이 빠져 맛이 떨어진다. 삶은 고래고기는 2시간 정도 식히면서 기름이 빠지도록 두었다가 찬물로 씻는다.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젖을 먹이는 동물이라 삶아놓은 모양이 돼지고기와 비슷해 보인다. 고래고기는 차갑게 식힌 수육으로 많이 즐기는데 부위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다르다. 기름이 많은 뱃살은 흰색을 띠고 옆구리는 회색, 등은 검은 빛을 띈다. 수육 한 접시에 살코기뿐 아니라 염통, 허파와 같은 내장과 꼬리 등 다양한 부위를 내놓는다. 지금 고래 육회입니다, 육회. 저희는 어떻게 돼요? 꽁지 쪽에 오노미살. 요렇게 심줄이 이렇게 가닥가닥 있어야 이게 꽁지 쪽에 오노미살입니다. 심줄이 없으면 오노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겉에 우리는 이게 어차피 요즘은 바로바로 나올 때 생물을 먹는데 저희는 이게 재료 자체를 체액으로만 쓰기 때문에 겉에 그래도 약간 조금 수분 자체가 말랐는 걸 안 씁니다. 육회처럼 붉은 고래회. 독특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애호가들이 많다.
소고기 육회와 비슷하지만 양념의 간을 좀 더 세게 하는 것이 특징. 간장과 직접 담근 매실 진액을 넣어 조물조물 가볍게 무치면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 고래고기 무침회가 완성된다. 고래가 신선한 상태일 때 바로 급냉동에서 선도를 잘 유지해야 만날 수 있는 귀한 음식이다. 흔히 우내라고 부르는 고래 가슴살로는 전골을 끓이는데 고래의 갈비살을 뼈째 썰어 함께 넣는다. 고래 수육이나 고래 회에 비해 대중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맛. 이렇다 할 것 없는 평범한 전골 양념을 쓰지만 다른 전골에서 느낄 수 없는 고래고기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고래 자체는 기름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른 육수를 써버리면 느끼해서 못 먹어요. 갈비살도 어떻게 보면 한번 핏물을 걸러서 하는 게 그 시원한 맛이 더 나고, 이런 껍질 자체가 많이 들어가야 국물 자체가 많이 우러나고, 이 자체가 육수기 때문에. 칼칼한 고래 전골이 맛을 내는 동안 준비하는 또 다른 고래 요리. 고래고기는 그 속살이 참치 같은 붉은 생선과 비슷하지만 맛은 오히려 소나 돼지 같은 육지고기에 가깝다. 요리 역시 육지고기 요리법과 잘 어울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념에서 센 불에 볶아내는 불고기다. 고래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채소와 어울려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낸다. 고래는 그 종류에 따라 12가지에서 많게는 30가지의 맛을 낸다고 한다. 오직 고래고기로만 차린 밥상이지만 부위마다 특유의 맛이 있어 어느 것 하나 젓가락이 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어느 한 부위를 맛보고 고래고기 맛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일. 다양한 부위를 맛보고 자신의 입맛에 잘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즐거운 노릇일 듯. 따지고 그 남자나 여자한테 모든 피부 유형이 또 저거 다 좋아해서 인연과도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소하면서 깊은 맛이 있는,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기는 아주 힘든 그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고래고기 특유의 아주 그 감칠맛 나는 최고입니다, 고래고기. 바람이 선선해지는 가을의 길목. 북적이던 관광객들이 떠난 바다. 가을의 포항은 어쩌면 차갑고 조용한 도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분위기는 전혀 달라진다. 그 어떤 지역보다 강한 특색과 사람 사는 냄새가 짙은 곳. 그곳엔 오로지 포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바다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 특별한 가을 여행을 원한다면 포항을 찾아가 보자. 이렇게 먹어야 맛있습니다.